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환하게 웃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온전히 인정받고 나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스스로 발견했을 때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서툰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걷고 있는 16살의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친구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미술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미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성장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3회 올해 미술 수업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교사 이소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은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정서 학습을 적용한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 미술로 나를 만나다입니다. 먼저 본 수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전체 수업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하시다 보면 당황스러운 적 있으시죠? 저도 학생들과 대화하며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1교시 미술 시간에 어떤 학생이 와서 갑자기 선생님, 저 그냥 다 짜증나요. 이 말을 하길래 왜 짜증나?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자기의 감정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짜증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겪은 친구와의 사소한 갈등이나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침밥을 먹고 오지 않아 배고프다든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의 감정들을 세밀하게 들여보지 못한 채 그저 짜증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버리곤 하죠. 이처럼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포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미술교과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미술 시간에 어떻게 풀어내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미술교과만이 할 수 있는 수업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명확한 해답은 바로 사회정서 학습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6학년도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서 사회정서 교육을 확대를 위해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회정서 학습 5단계 중 4개의 영역을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알아가는 자기인식 단계,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자기관리 단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단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기술 단계까지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몰입 경험부터 학생들이 이룬 예술적 성취를 학교 공동체와 공유하는 활동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2022 개정교육과정 5가지 모든 역량을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또한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을 골고루 다뤄서 적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바탕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활동으로는 총 10차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매번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날씨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감정이 어떠하고 그걸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 2차 시에는 추상으로 바라보는 나 활동을 통해 추상작품을 감상하고 화가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 추상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 4차 시에는 독서 연계 수업으로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그림책을 읽고 학생들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인 핵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5, 6차 시에는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감정 캐릭터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감정 캐릭터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아이디어의 생성의 과정을 거친 후 7차 시에서 9차 시는 작품 제작을 했는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감정 캐릭터 소개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차 시에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그 후 졸업식 포토월 제작 후 전시 활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의 생생한 작품과 함께 본격적인 교수학습 전개 과정을 차시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 10차시 프로젝트 내내 학생들과 매일 함께했던 특별한 공통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날씨 일기장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앱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감정을 다채로운 날씨 이모티콘으로 기록하고 이유를 짧게 적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반에 마음 돌봄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 전체적인 감정의 흐름은 어떤지 매일 모니터링하며 학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학생들 또한 일주일간의 자신의 감정의 변화가 어떠한지 확인하며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앱은 제가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챗 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하셔서 충분히 제작하실 수 있도록 앱 개발을 했을 때 작성한 프롬프트를 공유합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이 프롬프트를 참고하게 된다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 활동은 먼저 추상화의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칸딘스키의 명화를 보여주며 얘들아, 이 화가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거친 선을 칠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추상미술이 그저 난해한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희노애락을 전달하는 강력한 시각 언어임을 이해하고 화가의 마음에 공감해보는 사회적 인식 과정을 수업에 녹여내었습니다. 화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활동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2차 시에서 중요합니다. 다음 차시는 그 시선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자기인식의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하루 동안 자신의 감정 변화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활용해서 시간대별 그래프를 그려보고 현재 자신의 행복지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퍼센트로 수치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곧바로 추상화 작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고 지금 최근에 나의 감정의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뤄봄으로써 추상화 작업 때 난감해하거나 막막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감정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감정이나 행복감, 즐거움, 사랑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감정, 반대로 슬픔, 후회, 좌절을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학생 나름대로 자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정들이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색연필로 추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캔버스에 추상화를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크릴 물감과 붓, 나이프를 움직이며 아이들은 심리적 압박이나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작은 캔버스를 하나둘씩 칠판에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까 다양한 마음 조각들이 모인 하나의 큰 추상화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3, 4차 시에는 독서 연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차 시는 그림책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쉬운 내용의 그림책으로 줄거리는 청소를 귀찮아하는 주인공 지우가 도우미 로봇을 사게 됩니다. 그 도우미 로봇이 주인공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깊게 탐구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시에 이어 4차 시에는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개인 핵심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면에는 다양한 내가 존재하고 학교에서의 내가 있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있고 집에서의 내가 있죠.
학생에게 주인공 지우처럼 도우미 로봇이 생긴다면 그 로봇에게 학생의 어떤 점을 궁금해할지 상상해보며 질문을 뽑아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면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발전시켜 일상 속에서의 핵심자인 본 캐릭터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확장된 자아인 부 캐릭터를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생각하고 선정하는 활동입니다. 평소에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들이 무엇이고 내가 주로 하는 말이나 언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후에 자신의 대표적인 감정 하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감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캐릭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긍정적인 감정을 담은 캐릭터만이 좋은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감정 스펙트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선정한 후에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감정이 발현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발한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발상으로 혼자 웃는 엉뚱이, 덜렁거리는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체크하는 확인이, 수행평가를 할 때나 학원에서 숙제를 안 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근심이까지 이처럼 감정의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실제로 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7차 시에서부터 9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감정 캐릭터 소개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캐릭터 소개에서부터 외형 정보, 출몰 시간, 말투, 표현 방식, 비밀, 주의사항을 표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내향적인 성격 탓에 발표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구마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감정 캐릭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형 정보 부분에는 앞, 옆, 뒤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수업을 참고하신다면 꼭 참고할 만한 사항이 세부 사항의 비밀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오로지 다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밀란을 넣게 되면 정말 나만 아는 비밀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좋은 캐릭터, PAR 캐릭터는 학급 내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정서 학습에서의 관계기술 단계를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감정에 따른 긍정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묵묵이 캐릭터로 예를 들자면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감정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내 의견이 있어도 묵묵한 성격 탓에 바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학급 친구들과 대화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캐릭터와 피해야 할 캐릭터를 설정하기 위해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친구를 놀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완성작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0차 시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기 성찰 보고서에서 기능적인 평가보다는 자아 성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과와 융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캔바로 감정 캐릭터와 자신의 좌우명을 담아내서 감정 명함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 감정 명함들을 모아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포토월로 제작하여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졸업식 당일에 자기 명함 앞에서 사진도 찍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수업을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 보실 선생님들을 위해 수업 설계 꿀팁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날씨 일기장 누가 보나요? 우울하다고 쓰면 수행평가 점수 깎이나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이 기록은 선생님만 볼 수 있고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보장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셔야 진정성 있는 참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특히 추상화 작품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가사가 없는 멜로디나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틀어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마음적으로 좀 편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 이 캐릭터 어때요? 저는 예쁘게 그리는 것이 좋아요. 눈 크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귀여운 키링들도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예쁘고 귀여운 것에 집착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캐릭터의 세계관이나 성격,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단순한 묘사력이나 기능 중심의 평가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했습니다. 감정을 시각화하는 과정,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 그리고 추상과 캐릭터 표현 과정에 있어서의 계획성, 주제 선정 및 표현, 깊이 있는 자기 성찰까지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세특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학생의 개별화된 특성을 살려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 스스로의 수업 성찰과 이 수업이 가진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엔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잘 따라올까? 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자아 효능감이 높아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제 마음이 따뜻하게 치유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 온기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교사의 개별화 교육이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학생 또한 자아 효능감이 상승하며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간의 라포가 형성되어 더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의 일반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단 학기 초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복잡한 디지털 도구나 값비싼 미술 재료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반사항이 부족한 교실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처음 만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상담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수업입니다. 지도 측면에서는 우울, 분노 등의 위기 학생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 평면 캐릭터를 생성형 AI나 3D 모델링과 같은 디지털 매체로 확장할 수도 있고 진로나 도덕 교과와 융합하여 직업적 페르소나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학급 전체의 캐릭터들을 모아 학급 감정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공동체 소통 활동으로까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학생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기쁘게 마주하고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교실로도 따뜻하게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